(47번이고요) 운반용기 외부의 주의사항.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합격 족보에 있는 파트를 보시면 주의사항과 주의사항 게시판, 그리고 소화 방법, 덮개까지 해가지고 정리가 된 표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문제에 게시판이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해서 보시면, 주의사항 게시판이라는 말이 없다면 주의사항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 화기염금, 충격주의, 물기염금 뿐만 아니라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같은 긴 문장이 주의사항이 되겠고, 그 주의사항 중에서 화기염금이랑 물기염금만 따로 뽑아낸 게 게시판으로 게시하는 그 내용입니다.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주의사항을 통해서 소화 방법이 나오는 거고, 소화 방법과 관련된 덮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차광성을 해야 된다. 물과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방수성을 해야 된다. 자, 이 표를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이 네 가지가 같은 원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사항은 이 안에 있는 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교재를 참조하셔서, 인류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화기 충격주의를 하면서 물기염금,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물기염금 하는 거 맞고요. 이류의 인화성 고체, 가연성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인화성이기 때문에 화기염금 들어가는 거 맞고, 사료도 맞습니다. 자, 육류의 경우에는 물기염금이 아니라 산화성이 있기 때문에 가연물 접촉주의를 해야 맞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것 뿐만 아니라 인류부터 육류까지 꼼꼼하게 그 표는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50번입니다. 오항아린에 대한 설명. 이류 중에 황아린에 대한 부분이고요. 황아린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3황아린, 5황아린, 7황아린이 있는데, 세 개 모두 연소를 했을 때는 P2O5, 오산화인하고 SO2, 이산화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3황아린은 물하고 반응 안 해요. 5황아린하고 7황아린은 물하고 반응해서 황화수소, 인산을 발생합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물과 반응해서 불연성 기체가 발생된다. 자, 5황아린이 물하고 반응한 거면 지금 요 식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이 황화수소는 가연성 기체입니다. 자, 위험물에서 불연성이다 하면은 산소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류는 산소가 나오지 않고 1류가 물하고 반응했을 때 산소가 나오죠. 자, 그래서 불연성이라는 말이 틀리고, 2번에 다망색 결정으로서 흡습성과 조회성이 있다. 자, 물하고 반응을 하는데 또 물에 약간 녹는 성질이 있어요. 조회성이 있어요. 3황아린하고 5황아린이 둘 다 그래요. 물하고 반응도 하는데 조회성도 있습니다. 자, 이 특징도 맞는 설명이고요. P2S5죠. 그래서 물에 살짝 녹고 P2S5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틀렸고,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한다. 이거는 삼류 위험물의 특징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다음 위험물을 보관하는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다. 물을 사용하면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은? 자, 물을 사용하면 안 되는, 즉 주수 금지인 경우가 있죠. 자, 주수 금지는 인류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인 경우. 왜 안 될까요? 산소 나오니까 안 됩니다. 이류의 경우에는 철마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물질들은 금속이기 때문에 수소를 발생해서 안 됩니다. 자, 삼류의 경우에는 300kg인 삼금수 인탄 뿐만 아니라 황린을 뺀 나머지 전부 다 각각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황린을 제외한 모든 삼류 위험물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되는 문제겠죠. 자, 1번은 질산암모늄. 1류인데 알칼리 금속이 과산화물에 들어가나요? 자, 과산화물이 아닙니다. 과산화로 시작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사용 가능한 질산 염료입니다. 과산화가 아니기 때문에 물 쓸 수 있는 거고, 과산화면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물 쓰면 안 됩니다. 탄화칼슘은 3류입니다. 3류는 황린 빼고 다 물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중에서도 탄화칼슘 분자식은 CaC2고요. 자, 물하고 나왔을 때 C2H2, 아세틸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과염수산 나트륨은 인류고요. 인류의 과산화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가능하죠. 과염소산 염류이므로 주수 가능입니다. 4번은 셀룰로이드, 오류위험물이고 오류위험물은 주수 소화 가능하기 때문에 물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위험물마다 품명, 지정수량, 위험 등급 이런 게 자연스럽게 떠오르셔야 실수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잘 맞추고 안정적으로 과락 없이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장 기초적이고 쉬운 수준의 별표 3개짜리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48번입니다. 과산화나트륨이 물과 반응할 때 위험물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소화 방법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인류의 과산화, 무기과산화물이죠. 왜 주수 금지를 한다고 했냐면 물하고 만났을 때 인류는 항상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답을 한번 찾아보면 산화나트륨과 수소를 발생한다. 과산화나트륨은 이렇게 생겼죠. 근데 물은 H2O를 이렇게 쪼개서 반응한다고 보시면 돼요. Na2O2입니다. 자, OH가 앞쪽에 있는 애랑 그리고 O2는 혼자 나오는 NaOH 플러스 O2가 나오기 때문에 자, 물과 반응했을 때는 수산화가 나와요. 물이 반응할 때는 H랑 OH가 쪼개져서 OH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화나트륨이 나온다? 이건 대부분 틀립니다. 근데 이거를 구분할 줄 몰라도 인류가 수소 나오는 거 아니죠? 산소죠. 그래서 아니고요. 물을 흡수해서 탄산나트륨이 된다 아니고 산소를 방출하면서 수산화나트륨이 된다. 자, 수산화나트륨, 산소 둘 다 맞기 때문에 3번입니다. 자, 서서히 물에 녹아 과산화나트륨이 안정한 수용액이 된다. 물에 녹는다는 건데 물에 녹는 게 아니고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화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왜 Na2O2가 만나서 왜 NaOH가 나오고 H가 따로 떨어지지 않고 O2가 생기냐 이렇게까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전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그냥 여러 번 보시고 위험물을 받아들이시듯이 그 화학 반응식도 주어진 거 안에서 비슷한 거 그리고 다른 것만 구분해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빨리 합격하시는 비결입니다. 자, 다음으로 22번 화재 발생 시 소화 방법으로 공기를 차단하는 것이 효과가 있으며 연소 물질을 제거하거나 인화점 이하로 냉각시킨다. 자, 지금 방법이 크게 보면 3가지가 나오고 핵심적인 소화 방법으로는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 공기를 차단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무슨 소화냐면 질식 소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소 물질을 제거한다는 사실 제거 소화인데 그리고 인화점 이하로 냉각시킨다. 그대로 냉각 소화가 되겠죠. 질식 소화를 시키면서 냉각 소화 시킬 수 있는 물질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생각해보면 위험물별로 주수 소화, 주수 금지, 그리고 질식 소화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인류 위험물은 전체적으로 똑같은 소화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주수 금지를 합니다. 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 아닌 경우, 그 외의 경우는 물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수 소화가 되는데요. 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왜 주수 금지인지. 인류 위험물은 항상 산소가 많아서 문제가 됩니다. 산소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화재에 대한 상황에서는 산소가 공급되는 게 불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촉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발생하는 걸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번에 사료 위험물의 경우에는 질식 소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식 소화를 하는 이유는 산소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는데 사료의 특징으로 봤을 때 사료 위험물은 보통 비중이 1보다 작아서 물을 뿌리게 되면 기름이 물에 둥둥 뜨죠. 그래서 물에 뜨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기름에 물을 붓게 되면 그 기름이 둥둥 떠다니면서 그 화재 면적이 더 확대되는 그런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주수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주수 소화를 하지 않고 질식 소화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료 위험물에서 물을 쓸 수 없는 이유는
주수 시 화재 면적이 확대가 되기 때문이죠. 기름이 물 위에 둥둥 뜨니까. 그러면 물 위에 뜨지 않거나 또는 물에 녹는 경우에는 주수 소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응용이 되는 거예요. 사료위험물은 질식 소화가 맞아요. 질식 소화를 하는데, 자, 질식 소화 잘 생각해 보시면 이산화탄소, 분말, 포, 할로겐 이렇게 쓸 수 있고 물분무랑 무상도 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게 분무 상태로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료위험물에는 수용성 물질도 있어요. 아세톤이라던가 알코올, 아세트산 이런 1석유류의 수용성, 2석유류의 수용성, 3석유류 수용성 같은 물질들은 물을 뿌려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료위험물에 특히 이황화탄소의 경우에는 물을 뿌렸을 때 물속에 가라앉으면서 산소를 차단하면서 질식 효과를 준다라는 내용도 필기 문제의 일부와 실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서 사료위험물은 질식 소화가 되는데 물을 금지할 정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물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존에 알고 계시던 거를 확장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식도 되고 주수도 되는데 오류위험물의 경우에는 질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류위험물은 가염물에다가 산소 공급원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밖에서 질식을 시켜도 산소가 그 안에서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질식을 할 수가 없고 오직 주수 소화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육류위험물도 질식 소화를 할 수가 없고 주수 소화만 해야 되는데 육류위험물도 일류위험물과 마찬가지로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질식도 할 수 있으면서 냉각, 주수도 할 수 있는 위험물은 2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그냥 문제 답으로만 외우신다면 다른 문제 응용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내용들 같이 파악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43번이고요. 트리에틸알루미늄의 분자식에 포함된 탄소의 개수를 알려면 화학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트리에틸알루미늄입니다. 그러면 트리는 3개가 있다는 거고 에틸은 C가 2개, H가 5개인 것을 에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에틸 C2H5가 총 3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알루미늄이 추가된 이런 형태가 트리에틸알루미늄인데요. 자, 화학식으로 정식으로 쓰자면 이 숫자가 이렇게 작게 오른쪽 아래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 탄소의 개수는 이 2개짜리가 있고 이 전체적으로는 3개 있기 때문에 탄소가 총 6개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화학식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25번입니다. 제4류위험물 중에서 비수용성 인화성 액체의 탱크화제 시 물을 뿌려서 소화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사료위험물의 소화 방법은 질식 소화입니다. 이때 주수 소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위험물의 경우에는 이 위험물과 반응해서 산소나 수소나 가연성 가스, 메탄, 아세틸렌 이런 것들을 발생하기 때문이지만 사료위험물의 경우에는 비중이 1보다 작아서 물 위에 뜨면서 이제 화재면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1, 2, 3류에 대해서는 가연성 가스가 발생한다가 맞지만 4류에 대해서는 물보다 가벼워서 물에 둥둥 뜨기 때문에 화재면이 확대된다는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이런 식의 필기 문제는 이제 실기에서 문장으로 쓰는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필기에서만 끝나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 위험물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어떤 위험물이 나왔는지, 이 위험물은 몇 류 위험물이고 지정수량이 몇 킬로고 분자식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바로 떠올리셔야 합니다. 자, 나트륨은 3류 위험물이고요. 그리고 3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지정수량 10kg, 분자식은 Na입니다. 나트륨이 물과 작용하면 위험한 이유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니까 나트륨이 물과 만났을 때는 수소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수소를 발생하는데
이때 왜 위험한지 수소를 방출함으로 위험하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방출하는 게 뭐가 있었는지 떠올리실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을 해서 산소가 나오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인류 위험물인데요. 인류 중에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의 경우에는 물과 만나서 산소가 나오는 거고, 또 물과 만나서 수소가 나오는 것들은 나트륨, 칼륨뿐만 아니라 이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철마, 분에 해당하는 그런 위험물들도 수소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삼류 위험물의 삼금수 인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아세틸렌이나 메탄, 그리고 포스핀과 같은 가연성 기체, 가연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물질이 물하고 만났을 때 어떤 것을 발생시키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53번입니다. 황화린에 대한 성질이고요. 황화린도 위험물이니까 몇류 위험물인지 지정수량, 분자식을 생각해보면 황화린은 이류 위험물이고요. 지정수량은 100황유적에 100kg입니다. 황화린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내 개수가 3개, 5개, 7개에 따라서 P4S3 그리고 P2S5, P4S7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황화린은 전부 다 황과 인이 만나서 만들어진 이제 위험물이기 때문에 연소했을 때 황과 인의 개수와 상관없이 이 종류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 오산화린 그리고 이산화황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유독한 연소 생성물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유독한 가스는 SO2를 의미합니다. 이 이산화황의 경우에는 색깔이 푸른색의 기체니까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고요. 오산화인에 대해서는 흰색 기체입니다.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용해 성질이 다를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삼황화린은 용해도가 없는데 5황화린과 7황화린은 조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물과의 반응성도 있다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 3황화린은 용해하지 않고 5황화린, 7황화린은 용해할 수 있습니다. P4S3의 녹는 점은 100도씨보다 높다. 네, 녹는 점이 100도씨보다 높은 거 맞고요. 그리고 P2S5는 5황화린은 물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되는데, 자, 물보다 가볍다 라는 말은 어디에만 쓸 수 있냐면, 일단 사류 위험물에 특수인화물부터 이석유류 비수용성까지는 물보다 가볍다는 말이 통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황화탄소는 물에 가라앉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제 비중이 1보다 작아서 물보다 가벼운 물질들이고, 또 금속 중에서 물보다 가벼운 것은 나트륨, 칼륨, 리튬과 같은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계열들이 물보다 가벼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보다 가벼운 금속을 우리는 경금속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경금속, 그리고 칼로 자를 수 있는 무른 금속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56번입니다. 황린. 황린은 물속에 저장하는데 인화수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pH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가. 자, 황린은 P4죠. P4 삼류 위험물이고 분명히 황린 지정수량이 20kg인 물질입니다. 자, 황린이 너무 강한 알칼리성과 만나게 되면 포스핀을 형성하기 때문에 너무 강하지 않은 알칼리성의 물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pH는 9 정도가 적당하고요. 이것보다도 이제 물속에 저장하는 위험물들 꼭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물속에 저장할 수 있는 거 2류의 유황, 3류의 황린, 그리고 4류의 이황화탄소가 있었고요. 이것과 완전히 별개로 물속에 저장하면 안 되는 주수 금지, 물기 엄금에 대한 위험물은 3가지. 1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왜 안 된다고 했었죠? 바로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류의 철, 마, 분이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안 되냐면 수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3류의 금수성 물질, 그러니까 황린 빼고 전부 다 왜 안 되냐 하면 가연성 가스, 수소뿐만 아니라 아세틸렌, 메탄, 포스핀 같은 것을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에 되는 것들 2, 3, 4류, 물에 안 되는 것들 1, 2, 3류가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9번입니다. 마그네슘에 대한 위험성에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연소할 때 많은
많은 양의 경우 맹렬하게 폭발할 수 있고요. 가열하면 가연성 가스를 발생한다. 산화제와의 혼합물은 위험성이 높다. 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일류나 육류 같은 산소가 많은 물질들을 의미하죠. 자, 이 산소는 가연물한테 이제 산소를 주게 되면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하면서 연소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높다 맞고요. 습기 등과 반응해서 열이 축적되면 자연 발화의 위험이 높다는 내용이 있는데, 자, 온도가 높아지면 자연 발화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게 삼류 위험물이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열이 축적되면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생길 수 있고요. 가연성 가스를 발생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마그네슘이 가열했을 때는 산소와 반응하는 겁니다. 이때는 산화마그네슘이라는 고체 위험물이 발생이 되고,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것은 수소 발생하는 거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물하고 반응했을 때 얘기죠. 그래서 가열하면이 아니라 물과 반응하면이라고 써야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49번입니다. 과산화벤조일 위험물 나왔으니까 몇류 위험물인지, 5류 위험물이고 품명은 유기과산화물일 거고 지정수량은 10kg입니다. 자, 벤조일 퍼옥사이드라고도 하는데 퍼옥사이드가 과산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상온에서 고체가 됩니다. 자, 5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액체인 것들이 있고 고체인 것들이 있는데, 액체는 질산 에스테르류 중에서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까지 액체이고 나머지 뭐 니트로 화합물들 다 고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산소를 포함하지 않나요? 자, 과산화벤조일 자체가 분자식이 C6H5, CO가 2개 있는 O2입니다. 이 안에서만 지금 산소가 두 군데서 이렇게 보이죠. 산소를 포함합니다. 산소를 포함하는 산화성도 있고 환원성도 있는 물질입니다. 희석제를 첨가해서 폭발성 낮출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라서 3번이 전혀 틀린 말이 되겠고, 과산화벤조일은 이렇게 분자식이 되는데 구조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C가 6개 있어서 벤젠 고리를 쓰고 CO, 벤젠 고리를 쓰고 CO를 한 다음에 중간에 O와 O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밀알코올입니다. 자, 아밀알코올은 우리 위험물 표에도 써있지는 않은 위험물이라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약간 당황을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아는 선에서 좀 풀어보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출제됐던 문제는 또 다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면요. 아밀알코올이라는 것은 알코올이기 때문에 알코올류가 아니고요. 자, 이거는 펜타놀입니다. 즉 탄소의 개수가 5개가 있는, C가 5개 있는 알코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H가 11개 있는 알코올이 되겠네요. 자, 8가지 이성질체가 이제 C가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일자로 되어 있는지, 가지가 하나 나와 있는지, 뭐 이런 식에 따라서 8가지 이성질체가 될 수 있고, 청색이고 무취의 액체이다. 자, 알코올이기 때문에 색깔은 무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분자량은 88.15이다. 뭐 C가 5개, H가 11개이기 때문에 분자량 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화 지방족 알코올이다. 자, 이것까지 사실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지방족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가 일렬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 또는 벤젠고리가 아닌 것들을 다 지방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C가 6개가 아닌 것들은 다 지방족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관합니다. 자, 그래서 색깔이 무색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알코올로 끝난다고 해서 다 사류 위험물 중에 알코올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밀알코올이 일석이류의 비수용성 물질이네요. 자, 그래서 아밀알코올이 일석이류 비수용성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보다는, 알코올의 경우에는 탄소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OH가 1개, 포화 일가 알코올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6번입니다. 염소산 칼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사실 이렇게 자꾸 위험물을 주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4가지를 주면 왠지 다 맞아 보여요. 그래서 풀기가 조금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은데, 염소산 칼륨의 경우에는 일단 위험물이 나왔기 때문에 몇 류 위험물인지 바로 1류 위험물이고요. 1류 위험물에 염소산 염류가 되겠고, 지정수량은 50kg입니다. 자, 1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강산화제고, 강산화제라는 뜻은 가열했을 때 산소가 많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물질에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물질. 그래서 맞는 말이고, 무색의 결정 또는 분말이다. 1류 위험물 중에서 중크롬산 염류, 과망간산 염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흰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흰색이라는 뜻이 무색이에요. 자, 온수 또는 글리세린에 녹지 않는다 라는 말은 틀리고, 칼륨이 들어간 것들은 보통 온수에 녹는다 아니면 물에 약간 녹는다 이런 표현이 거의 맞습니다. 나트륨은 물에 잘 녹는다 이런 표현들이 거의 맞고요. 칼륨이기 때문에 온수에 잘 녹습니다. 인체에 유독한 거 맞고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9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적재하는 위험물의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것이 아닌 것. 자, 피복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광성 피복, 또 하나는 방수성 피복이 있는데요. 자, 차광성 피복의 경우에는 빛에 민감한 것. 자, 빛에 민감한 것들 1류 위험물 중에서 전체. 이것은 빛 받으면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3류 중에 자연 발화성 물질, 열 받으면 불날 수 있으니까 발화할 수 있으니까 차광성을 하고, 4류 위험물 중에서 특수인화물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차광성해야 되고요. 5류 위험물도 산소 발생, 6류 위험물도 분해해서 산소 발생할 수 있는 산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차광성을 해줘야 합니다. 자, 방수성 물질은 물에 닿으면 안 되는 것들에 해주면 되겠죠. 바로 1류, 2류, 3류에 대해서 하는데, 1류에는 누구를 해줘야 되냐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2류에는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3류에 금수성 물질, 이렇게는 방수성 덮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류 중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방수성 덮개도 해야 되고 차광성 덮개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 교재에 위험물의 주의사항부터 소화 방법, 덮개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자,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철분, 방수성해야 되고요. 특수인화물, 5류, 6류 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이 차광성이 아니라 방수성 피복이라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3과목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필기시험은 사실 크게 막 어렵게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신유형도 그렇게 많은 추세가 아니고, 신유형이라고 하면은 문제 이제 순서나 뭐 말이 바뀌는 거지,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막 다른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기출문제만 꼼꼼하게 복습하고 꼭 풀어야 되는 거, 자주 나오는 것들이 꼭 풀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 것들만 복습하면 필기는 충분히 합격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기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넘어야 할 본격적인 산은 실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 시험에서 개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실기에서 고생을 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 때 뭐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좀 개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